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현태호입니다. 자, 밤새 찬바람이 내려오면서요. 또 하루 만에 겨울 추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7도 보이고 있고요. 자, 낮 기온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모레가 절기상 입춘이죠. 이때까지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마른 대기 속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밤새 또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런 만큼 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의 부동산 상황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고 하죠. 이 전용 주차장도 신설하고 또 민원실도 새 단장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 내용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강원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어가면서요. 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이 강원 관광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GTX-A의 원주권 연장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천을 지나서 여주까지 연결 가능성이 있는 이 GTX-D의 원주 연장을 검토 중이지만 이 GTX-D는 노선을 비롯해서 사업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주권 연장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회 오색 삭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어제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특기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안전과 헬기 소음, 이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설계 기준의 강화와 공법 보완 등을 통해서 재보완 사항이 해결되었고 40년 수건 사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서 어제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강원도가 직접 임차했던 산불 진화형 헬기 9대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배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이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한파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도 최근 3년 중에 가장 감소했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여러 가지 많은 이 사연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회장님하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을 때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걸 참 기분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현실화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분위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보면은 잘 부동산 현황이 좋으면 중개업소에서 폐업할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은 아까 그 거래량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보통 3년 전 이렇게 찾아보면은 13,000, 16,000 이렇게 거래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0,000건이 안 돼요.
그렇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6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원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원주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60% 이상 뭐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면 뭐 그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마 대충 짐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매수자들이 예. 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서요. 예. 뭐 모든 계약 우선 조건이 매수자가 쥐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금매 물건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맞습니다. 많이 내려서 시장에 내놓는 경우인데 예, 예.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이제 눈에 띄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매가 아니고서는 거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네. 예, 지금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전세 금액이 지금의 매매 금액보다 높아요. 예. 그 정도니까 뭐 어허.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역전세가 또 우려되고 깡통 전세를 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아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그 고점일 때 전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2년이 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사를 하든지 이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예. 지금 2년 전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때 전세 금액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매 금액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준점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 같은 경우 전세가 지금 작년에 3억에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매매가가 2억 4천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전세 3억이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2억 4천이라고요? 예, 예. 심각한데요? 예. 심각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대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예. 그렇죠. 예, 세입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6천 정도 차이가 나면 임대인이 그 부담을 할 경우가 있든지. 네. 근데 뭐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매수자들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뭐 하지만 예. 명의가 본 명인지도 확인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 예. 지금 올해 물론 뭐 제대로 된 임대인이면 그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것도 지금 있어요. 네. 그걸 받아서 내어줄 수 있지만 그런 형편도 안 되거나 매수자들 신원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결국 이제 그 주택 가격과 또 매매는 이 전월세 임대 시장과 또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전세가가 높게 형성돼 있으면은 사실 또 이런 네. 우려가 좀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이 전세가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도 지금 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금액이 내려가도 지금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전세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예, 예. 근데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가는 편이긴 한데 네. 전세도 쉽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사들은 가실 거 아닙니까? 이 차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네. 뭐 경기가 좋을 때는요 평수를 늘려서도 가고 또 뭐 불편하면 뭐 직장 근처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움직이면 부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부대 비용을 치를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규제 완화를 이제 대폭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도리어 이제 원주를 비롯한 그 지방에는 예.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시각이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요. 그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 풍선 효과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규제 지역이 해제되니까 이왕이면 아시다시피 다수도권으로 투자를 하지 유독 인구가 많잖아, 그죠?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본 또 그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죠. 예. 네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소되면서 원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발걸음이 더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 향후에 주택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제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뭐 강원도 내 미분양 중에서 원주에만 이 절반 예. 이상이 몰려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원주가 예. 작년에 그 무실동 풍경채가 완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미분양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원동의 두산, 예, 관설동의 현대, 또 현대. 방곡동의 롯데죠. 롯데. 예. 이 세 개 업체만 합쳐서 벌써 뭐 1,200가구 정도가 넘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 굉장히 많네요. 지금, 거기다가 유승도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은 다 공개를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비공개 요청을 해서 예. 정확한 뭐 미분양 숫자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1,000여 가구가 넘으니까 네. 이게 지금 한 19년 이후에 지금 최고 많은 미분양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혹시 이 이후에도 사실 또 원주 지역에 분양을 계획했던 그 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과연 예정대로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들이 또 사실 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제가 그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편한 프리모원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이 작년 2월이었어요. 네네. 근데 일이 있어서 계속 미루고 하다가 결국 올해로 넘어왔거든요. 아, 이 부분도 이 네. 판부면에 이편한 세상 원주 프리모 맞습니다. 예. 부동산 전문 업체가 어제 또 보도한 것을 보니까 예. 이번 달에 예. 이달에 이제 분양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예. 좀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모델하우스는 다 완공이 되어 있고요. 예. 작년 2월 달부터 계속 오픈을 한다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한 4차례 정도 연기가 됐었거든요. 이번 달이지만은 네. 해야 하나보다 이겠군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그 뒤에도 통일 아파트 옆에 모아일가라든지 네, 맞습니다. 또 관설동의 동문건설 동문 아파트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뭐 굉장히 뭐 사실 많은 그 단지들이 이미 부지 매입을 하고 분양을 언제 어느 때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예.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무리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도 이미 네. 그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 비용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네. 마냥 또 이제 분양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동문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진행을 할 줄 알았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담당자분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겠다. 이래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정하기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미분양이 점차 쌓이고 있고 또 향후에 또 건설업체들이 언제 구간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지금 금리가 당장 또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은 또 이제 희박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분간은 힘들겠네요. 예, 당분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실 그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 넘는 상황이라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더라도 또 기존에 이미 충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주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미 그거는 넘었는데요. 네. 그 나머지 조건이 뭐 모니터링을 해본다라든가 뭐 급격한 뭐 사인 적체 매물이 있다라든가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서 예상이죠. 그것도 좀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매매가보다 이미 전세를 더 많이 주고 들어간 그 아파트들이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점차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게 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실 재작년, 작년 초까지 지 회장님께서도 이런 그 우려가 있으니 좀 조심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분위기 파악한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뭐 자세한 개별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연결해서 또 현장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 지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 주차 공간도 새롭게 개선되고요. 또 민원실도 새롭게 꾸몄다고 합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군요. 2월 1일부터 시청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민원실 어떻게 좀 단장을 했습니까? 네, 여러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1,200명 정도인데요. 편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제인 2월 1일부터 시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인 1층 민원실을 편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이번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민원실의 난방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1층 민원실은 로비 높이가 2층까지 높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2층부터 채워져서 1층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싸늘한 편이었습니다. 외부 냉기를 막고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했는데요. 이 칸막이 덕분에 공간이 2개 공간으로 분리되고 민원실의 난방 면적을 최소화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더 따뜻한 공간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서비스를 대기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더 편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주차 불편으로 좀 많이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또 새롭게 설정이 되었군요. 네, 기존에는 사람이 분빌 시간에 시청에 방문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겨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신설하면서 쉽게 주차 후에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주시 재산관리과 여수진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월 1일부터 청사 우측 산불 대응센터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239대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청 방문 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겨우 주차했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 후 바로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어 민원 업무 처리가 보다 빨라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실 또한 외부 냉기가 차단되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을 보다 기분 좋게 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원주시는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차장 이용 방법은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시청 주차 공간은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은 직원 전용 주차장이고 지상 주차장은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750여 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0여 명의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된 시청사 공간의 오른편 산불 대응센터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240대가 신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 진입을 하면 기기의 차량 번호가 자동 인식돼서 출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 후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확인을 받으면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민원인 주차구역이 있기는 했지만 특별한 제재가 없어 직원들도 사용하고 또 민원인이 아닌 단기 주차 차량이 있어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운영되면서 차량이 빠르게 순환되면 민원인이 겪는 주차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요. 민원 주차장 이용을 시작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주 오는 편이었는데 일 때문에 올 때마다 웬만하면 두세 바퀴는 기본적으로 돌고 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만 10분, 15분 정도 계속 소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민원인 전용으로 생겨가지고 웬만해서는 빈 자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차를 하고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단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원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수 있었고요. 또 장기 주차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한을 두지 못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어떻게 좀 제한을 둔다는 겁니까? 네, 시청 주차장에 방문한 목적이 등산처럼 민원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민원 목적이 아니면서 장기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이후로는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주차장 폭 확대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증가율이 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문교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강원 관광 동향을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년에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또 문화재단의 관광재단에서 발표한 이런 통계치를 이 토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전반적인 강원 관광 동향 좀 분석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달 그 동향을 좀 발표하고 있는데 1년을 종합해 보니까 네. 2019년도 방문객은 1억 4천만 명을 넘어선 약 2,319만 명이 좀 증가한 1억 5,345만 명으로 좀 회복이 됐고요. 요거는 그 지난해 이제 또 방문객 그 계절로 보면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이었고요. 네. 또 시군별로 또 이렇게 좀 해보니까 3,577만 명으로 방문한 강릉이 1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춘천, 원주, 속초, 홍천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강릉, 춘천, 원주 순이군요. 네네네. 예. 원주는 그래도 탑3 안에 드는군요. 이 관광 쪽으로는 사실 원주가 취약했는데요. 날이라든지 기타해서 좀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간현 관광지가 아무래도 좀 효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원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강원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021년에 비해서 작년에 17.8%가 이제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증가율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뭐 제일 높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위를 차지한 인천시가 14.91%고요. 뭐 여러분 제주도가 좀 많이 증가할 거라지만 제주도는 14.87로 3위, 서울시가 14.70 4위고요. 그래서 거의 박빙인데 강원도는 17.8%니까 단연 1위를 좀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가 그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또 18개 시군이 노력을 많이 해서 관광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예전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관광은 좀 많이는 오시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네네. 질적인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또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당일 관광에서 이제 머무는 체류 관광으로 고민을 18개 시군이 좀 다들 하시고 계시고요. 네. 실제적으로 소비 부분은 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의 장점도 있지만 또 청정 자연이라든지 놀러와 강원 같이 또 소도시 여행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바다, 그다음에 그 20대 명산을 좀 운영하면서 MZ세대들 유입을 한다든지 또 운탄고도 트레킹으로 걷는 길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네. 모든 부분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상품권을 줘서 또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 또 강원도의 맛집 이런 부분들을 좀 엮어가면서 강원도의 어떤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관광이 좀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강원도 관광재단과 4개 여행사가 손을 잡고 이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묘한 네네. 겨울 왕국 여행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는 기획전입니까?
평상시에 이제 강원도가 겨울 여행이 참 좋은데 강원도에 계속 계시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뭐 경주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눈이 그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많은 게 있다고 해서 그 겨울에는 이제 스키장이 강원도가 많지만 또 강원도만의 겨울 축제, 겨울 바다, 온천 여행, 인피니티풀 등 겨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관광 요소로 생각해서 강원도의 숨은 매력을 좀 알리는 오묘한 묘자가 토끼 묘자인데요. 그 토끼를 맞아서 2월 28일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의 겨울 관광을 좀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오묘한의 묘자가 토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는 뭡니까? 뭐 감탄사 오, 와우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의 겨울을 보고 와우 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기획전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인기가 좋고요. 이미 이번 주가 되면 그 기대했던 목표치의 100%를 초과 달성할 것 같고요. 네. 각 그 지방자치와 또 그 각 업체에 있는 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겨울 여행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이미 뭐 보도에 많이 나가 있지만 또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이 다 화천의 산천어 축제라든지 홍천 꽁꽁 축제, 인천 빙어 축제, 또 태백의 눈꽃 축제들이 인기리에 맞췄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모이기에 좀 부담이 갔었고요. 또 이제 그 겨울이 따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춥고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기회 아마 올해 좀 많은 여러 가지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겨울 축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 이제 봄 되고 여름 또 가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어떠한 그 기획전들을 하는지 또 저희가 잘 꼼꼼하게 살펴봐서 자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관광재단 관광마케팅실의 원문교 실장이었고요. 자, 2월 2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